실리콘밸리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면 미래를 직접 발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엔지니어들은 최고 성능의 제품만이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왕좌에 앉아있는 이 회사는 그 신성한 규칙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의 엔진을 직접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것을 사와서 포장지만 바꿔 절박한 거인에게 팔아넘겼을 뿐입니다. 시계바늘을 1980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IBM, 일명 빅블루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메인프레임 시장을 철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애플이라는 애송이들이 개인용 컴퓨터라는 장난감을 들고 나와 시장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은 초조해졌습니다. IBM은 반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통 신제품을 내놓는데 5년이 걸리던 그들이었지만 당장 1년 안에 PC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경영진은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라는 자신들의 철칙을 깬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만들 필요는 없다. 밖에서 사와서 조립하자. 그들은 CPU는 인텔에게, 프린터는 앱순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드웨어만 보였습니다. 기계가 왕이고 소프트웨어는 그저 기계를 돌리는 부속품이라 여겼죠. 애플을 잡겠다는 조급함에 그들은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25살의 빌 게이츠가 걸어 들어갑니다. 거인은 하청업체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복자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IBM 임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주 앉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한 수 아래의 하청업체와 대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요구하던 그들이 갑자기 폭탄을 던집니다. 우리에겐 운영체제도 필요하오. 납품해줄 수 있어? 그 결정적인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드 한 줄, 팀, 시제품조차 없었죠. 보통의 엔지니어라면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엔지니어가 아닌 승부사였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허풍이었습니다. 소유하지도 않은 물건을 팔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실패하면 회사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이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하는 대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시애틀 어딘가에 이미 누군가 답을 만들어놨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레이더에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츠라는 작은 회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곳의 개발자 팀 패터스는 하드웨어 테스트용으로 급하게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QDOS, 빠르고 지저분한 운영체제, Quick and Dirty Operating System. 이름 그대로 4개월 만에 뚝딱 만든 조잡한 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인 게이츠에게 이 지저분한 코드는 황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도박사와 같은 포커페이스로 개발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들의 뒤에 거대 기업 IBM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만약 원작자가 자신의 코드가 세계 최고의 컴퓨터에 들어갈 것을 알았다면 부르는 게 값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단돈 $50,000 일시불에 모든 권리를 넘겼습니다. 게이츠는 이 헐값에 산 코드를 닦고 기름칠해 MS-DOS라는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벤츠값을 주고 제국의 왕관을 샀지만 원작자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쪽에는 자신만만한 IBM 법무팀이, 반대편에는 빌 게이츠와 그의 젊은 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IT 역사를 결정짓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지만 두 진영은 서로 완전히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IBM의 관심사는 오직 하드웨어 원가였습니다. 그들은 기계 마진을 높이기 위해 운영체제 비용을 깎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약서를 내밀며 요구했습니다. 개발비를 일시불로 줄 테니 대신 러닝 로열티는 낮게 책정합시다. 전형적인 납품업체 후려치기였습니다. 보통의 사업가라면 당장 돈을 더 달라고 싸웠겠지만 빌 게이츠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순순히 그들의 가격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사소해 보이는 조건 하나를 수정해달라고 요춘합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MS-DOS의 소유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습니다. 그리고 IBM 외의 다른 회사에도 이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IBM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 요구는 코미디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곧 IBM이다.
시장은 우리 것이다. IBM 컴퓨터가 아닌 기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도대체 누가 산단 말인가? 그들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 믿었습니다. 그 오만함에 눈이 멀어 그들은 게이츠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양보를 한다고 생각하며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서명은 덫이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게이츠는 IBM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IBM이 길을 닦아놓으면 전 세계가 그 표준을 베낄 것이고 그 모든 복제품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야만 한다는 것을요. IBM은 상값의 부품을 조달했다고 생각하며 문을 나섰지만 사실 그들은 방금 제국의 열쇠를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IBM PC가 출시되자마자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타임즈는 올해의 인물 대신 PC를 올해의 기계로 선정했고 IBM은 승리의 죽변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샴페인이 마르기도 전에 덫이 작동했습니다. IBM이 선택한 범용 부품 조립 방식은 누구나 똑같은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곧이어 컴팩, 델 같은 하이에나 때가 시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IBM과 똑같이 작동하면서도 더 빠르고 저렴한 클론 PC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껍데기들에는 뇌가 없었습니다. 클론 제조사들이 경쟁자인 IBM에게 운영체제를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빌 게이츠의 사무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계약서의 그 비독점 라이센스 조항 덕분에 게이츠는 만능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IBM을 죽이러 온 모든 경쟁자에게 MS-DOS를 팔았습니다. 시장은 저렴한 PC로 넘쳐났고 IBM의 점유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누가 컴퓨터를 파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IBM을 사든 컴팩을 사든 델을 사든 전원을 켜면 뜨는 것은 똑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화면이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빌 게이츠의 주머니로 들어왔습니다. IT 세계의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드웨어는 누구나 만드는 싸구려 생필품이 되어 피 터지는 가격 경쟁을 벌여야 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독점이 되었습니다. IBM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치자 거인 IBM은 이길 수 없는 가격 전쟁의 늪에 빠져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시대에 보이지 않는 징세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설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고 남의 물건을 5만 달러에 사왔으며 원천 기술 하나 없던 회사가 결국 세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게임에서 중요한 건 화려한 성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그 성이 서 있는 땅 문서를 쥐는 것임을 말입니다. 최고의 기술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는 이 냉혹한 진실을 증명합니다. 5만 달러짜리 남의 물건으로 거인을 쓰러뜨린 빌 게이츠의 전략은 제품을 만드는 능력보다 시장의 룰을 만드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결국 IBM은 하드웨어라는 껍데기를 가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상을 움직이는 알맹이를 차지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기술자가 아닌 파는 설계한 전략가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